황보승희 의원이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이러면서 오늘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허걱했습니다. 이 어저께 이제 동거남인 뭐 회장님이라고 그러죠. 모 씨가 황보승희 이 관용차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서관들도 뭐 그 회장님 보살펴 드려라. 그래서 회장님 뭐 수행을 한 적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조선일보의 박국기 기자가 그거를 보도를 했어요. 다들 놀란 거죠. 황보승희는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공천을 미끼로 공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한테 즉 영동구의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한테 공천 헌금을 받았다. 이게 황보승희의 문제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로 이미 민주당은 물론이고 기자들 사이에도 황보승희에 대한 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황보승희의 동거남 이야기가 보도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좀 심하다. 황보승희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영도구면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죠. 그래서 김형호가 아주 이뻐라 했던 김형호 키즈다. 김형호 밑에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이 지방의회 의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를 우리가 근사하게 말하면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김용호한테 잘 보여갖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이현주하고 해갖고 뭐 난리 부르스였죠. 그랬는데 황보승희는 세복이고 이준석이 있을 때 수석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도 봤는데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귀엽게 굴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뭐라고 하냐? 언니 저 승희예요. 승희? 황보승희 의원 이렇게 하다가 저 승희예요 이러니까 제가 좀 그랬어요. 근데 그 인상도 굉장히 좋고 이쁘고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이 비주얼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강점이 있는 여성 정치인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서 나오는 게 뭐 공천 헌금 수수에다가 동거남, 본인은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이 동거남이 서울에 아파트도 해주고 또 동거남한테 현금과 카드를 받았다. 그래서 황보승희 의원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뭐 의원을 비롯해서 여의도에 있는 그 피플들한테 진짜 이 밥도 잘 사고 뭐 이런데 동거남의 그 짱짱한 재력이 뭐 그 카드가 힘을 발휘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공천 헌금에 대해서 그 영도구의 구청장과 그 시의원 구의원들이 황보승희한테 우리는 공천 헌금을 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짠가? 아니 안 줬대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천 헌금이라는 거는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황보승희도 문제지만은 준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황보승희가 뭐 시켜서 그랬다 이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황보승희가 진짜 날아가는구나. 응? 공천 헌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버티나 뭐 좀 여의도에서 그냥 막 이쁘게 이쁨 받고 있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와 동거남 거기다가 피범벅이 된 사진을 스스로 나는 가정폭력 전 남편이 나를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명의 들고 70이 넘는 우리 어머니까지도 막 밀쳐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뭐 못 걸으신다. 근데 사과 한 번 못 받았다. 이러면서 처참한 사진을 올리는 걸 보고 말하자면은 구의원과 이 지방의회 또 구청장이 본능들이 있어요. 딱 찌르르 오는 거예요. 황보승희가 끝나는구나. 오죽하면 저런 사진을 올리겠어. 그러면 우리라도 지금 빨리 면피하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공천헌금 안 받았다.
우리는 몰라요. 이러면서 모르쇠 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뭐 이 고민정이 말하는 질답을 할 때, 질의응답을 할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보승희 의원이 스스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지금 약간 흐릿하게 했습니다만, 와, 이거 정말 처참합니다. 막 피투성이 피범벅이고, 그 다음에 뭐 멍든 모습, 이걸 다 올렸어요. 또 거기에 보면은 전 남편이 뭐 복수전을 하고, 뭐 재산도 전 남편이 다 갖고 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왜냐하면 재산을 다 갖고 가는 사람, 그가 몸 하나만 쫓겨오는 사람은 그래서 이혼할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라고도 흔히 변호사가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황보승희 의원이 이런 처참한 사진을 올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김영호 퀴즈, 이준석 대변인, 뭐 여기까지는 그렇고, 세보게,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나 홀로 헌법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정말 법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당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노란봉투법 이런 의정활동도 하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노정희가 노란봉투법에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의 판결을 했어요. 즉, 이 문제가 생겨서 뭐 기업이 막 8천억 원, 뭐 몇 조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노조에게 물릴 수 없다. 이러면서 노조의 손해배상액을 엄청나게 깎아줬어요. 이건 노정희가 노란봉투법이 좋은 법이고 노란봉투법을 우리 대법원 대법관들은 좋아해. 뭐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이 대법원에서 뭐 이제 대법관들이 뭐 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대법관이 맞나 할 정도의 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노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노조 편을 들죠. 그리고 노태학 이 사람도 노골적입니다. 근데 노씨가 아닌데도 김선수라는 대법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대법원 회의를 하는데도 그냥 완전히 무슨 노동운동 구호 외치듯이 자기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앙, 문개버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시 황보승희한테 돌아가서 국회의원은 공적인 인물입니다. 퍼블릭 피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프라이빗한 사적인 이런 면을 절대로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황보승희는 공적인 인물을 스스로 마감을 하고 사적인 인물로서 나는 매 맞고 사는 여자였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여러분? 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입법자가 나홀로 헌법기관이 얻어 터져갖고 피투성이가 되고 뭐 경찰이 왔는데도 뭐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경찰한테 괜찮다고 돌아가 달라고 했다. 아니 이런 여자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을 위할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물론 뭐 진짜 전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맨날 뭐 식탁을 뒤집어 엎고 뭐 뭘 던지고 뭐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적인 측면으로 그 남편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폭력은 용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그 남편이 모든 재산을 갖고 갔다고 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니
이 황보 승희도 거의 고민정이나 하버드 나온 김한규처럼 뇌가 굉장히 청순하고 뇌에 주름이 없는 신제품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 자체 이야기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생활 난타전이 일어났고 이제 진흙탕 싸움에 여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국회에서 이런 국회의원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 남편이란 사람이 황보승희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거를 이거를 제보를 한 사람이면은 또 이 취부책 누구한테 얼마 받고 뭐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뭐 그 공책을 뭐 노트를 제보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 남편이 아마도 내일쯤이면은 황보승희에 대해서 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그 남편이 황보승희가 아이가 둘 있는데 뭐 둘째가 정말 유전자가 과연 내 아이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는 뭐 이런 이 이야기도 들려올 정도면은 아니 얼마나 앞으로 이 진흙탕이 얼마나 너절하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힘까지 튀기겠습니까? 국민의힘은요 어쨌든 당무감사를 황보승희가 공천헌금을 꿀꺽한 거 이 혐의가 있다는 것을 조사를 계속하겠다. 아무리 황보승희가 내가 피투성이가 되게 얻어 터졌어요. 저는 매 맞고 살았고요. 그 전 남편이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감사를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은 황보승희를 윤리에 제소를 했어요. 자, 이 황보승희의 말하자면은 매 맞고 살았던 과거가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거 저는 이거는 정말 막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황보승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최준실 씨도 막 그 매 맞고 그 얻어 터진 사진 그리고 뭐 이경실 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딱하네요. 뭐 적잖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다릅니다. 연예인은 셀럽이죠. 그리고 연예인이 과연 이 공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공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없어요. 국회의원은 자신의 공적인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공적인 이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공적인 이미지가 공천헌금 의혹이라든가 이 동거남에 대해서 각종 의원의 편의를 제공했다라든가 이런 게 되니까 내가 맞고 사는 여자였다는 처참한 사진을 올리면서 물타기를 한다. 억울할 수도 있고 뭐 맞고 사는 여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맞고 사는 여자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은 없는 거예요. 왜 맞고 삽니까? 왜 얻어 터지고 피범벅이 됩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분연히 대처해야 됩니다. 아니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 게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엄마도 그렇게 맞고 살았으니까 내가 맞는다 하더라도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남편이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아빠도 엄마 그냥 막 피범벅이 되게 코도 뭉개놓고 그 다음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막 치료하면서 여보 용서해줘 하고 무릎 꿇고 빌었지. 엄마가 그래 여보 이러면서 아빠 용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자 국회의원도 맞고 살아? 그래?
너 국회의원도 아니지? 너도 좀 맞아봐라.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아유, 황보승이도 맞고 사는데, 아휴, 저 인간이 그냥, 내 그냥 뺨때기 몇 번 후려치는 거. 이거는 내가 뭐 참고 사는 수밖에 없네. 잘난 황보승이도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황보승이는 자기가 맞고 사는 여자였다는 거를 왜 밝히지 않았느냐. 지역 구민들에게, 자기를 너무 성원해줬던 지역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심려 끼치지 않게 입을 다물고 있든가. 근데 왜 이렇게 묘한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저는 황보승이를 때렸다고 하는 그 남편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단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보승이는 그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폭력에 굴하는 사람이, 폭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러면 조폭 마누라가 돼야죠. 주먹의 세계 있어야죠. 주먹의 세계를 끝내고 우리 역사가 전쟁과 칼과 총의 싸움을 끝내고 우리 인류가 만든 게 법치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를 파라먼트라고 하죠. 말로 하는 곳이란 거예요. 근데 황보승이는 맞고 살았어요. 왜 말을 못했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그리고 황보승이는 저는 탈당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